크게 선거 비용하고 선거 비용 외로 나눠볼 수가 있고요. 선거 비용은 여러분들이 그 정당에 참여하는 선거 운동 비용이 있지 않습니까? 그 비용을 거기다 기재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선거 비용이 아니라고 우리 법에 정해진 내용이 있어요. 그런 것들은 선거 비용 외로 구분해서 작성하시면 됩니다. 일단 정치자금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선거 비용과 선거 비용 외로 나눌 수 있고, 선거 운동과 관련돼서 이제 그 책에서 이건 선거 비용입니다 라고 하는 거는 선거 비용 항목에다 작성하시면 되고, 이건 선거 비용이 아닙니다 하면 선거 비용 외에다 작성하시면 됩니다.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이 명함을 만들었습니다. 그럼 그 명함은 선거 비용에 거기에 작성을 하시면 됩니다. 내가 사무실 하나 임차했는데 사무실은 선거 비용이 아닙니다. 선거 비용 외의 과목에다가 작성을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이제 구분하시면, 이게 다 이제 책임자가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그대로 따라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내가 돈을 쓰고 싶은데 도대체 그럼 아무 돈이나 갖다 써야 되느냐? 그건 아니라는 거죠. 내가 그 수입이라는 거는 아무렇게나 쓸 수 있는 게 아니고, 거기 첫 줄에 나와 있는 것처럼 예비후자의 자산입니다. 자기의 자산, 돈이죠. 내 돈. 근데 돈 없는 후자는 어떻게 합니까? 빌려야 되겠죠. 차입금입니다. 그럼 차입금을 공짜로 빌리면 됩니까? 안 되죠. 그래서 은행에서 하는 그런 정도의 어떤 이자를 반드시 작성하시고서 빌려야 된다, 그런 얘기죠. 그럼 우리 아버지한테 빌리면 어떻게 됩니까? 친족은 관계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관계 없으니까 그냥 쓰시면 되고, 다만 나한테 빌리는 건 절대 공짜로 쓰시면 안 된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네요. 그 다음에 혹시 여기서 보면 이제 그 교육감 말고 정당 쪽에서 예비자를 이제 추천을 받아서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 정당에서 지원한 지원금이 있습니다. 그럼 그 지원금 계정에다가 작성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나는 내가 좋아하는 우리 내 친구가 나한테 정치자금을 준다고 하면 내가 받으면 안 될까? 안 됩니다. 아셨죠? 왜냐하면 후원회를 두고서 그걸 받아야 되지, 후원회도 두지 않고서 그 정치자금을 받게 되면 불법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절대 예비자 때는 아무리 가까운 친구라도 정치자금을 받아 쓰시면 위반이니까 절대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아셨죠? 네. 자, 그럼 이제 수입 범위를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간단하게. 어떻게 해야 된다고 했어요? 내 재산으로만 쓰라. 내 돈이 없으면 해라. 빌려 쓰라. 빌려 쓰더라도 공짜로 빌려 쓰면 안 된다. 빌려줄 사람도 없네? 그러면 내 아버지, 내 자식한테 공짜로 빌려서 쓸 수는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 돈을 갖다 이제 지출을 해야 돼요. 그럼 지출하려면은 예비자 그 정치자금은 아무렇게나 막 지출할 수 있냐? 그게 아니에요. 내가 골프하고 치고서 가고 싶은데 그건 아니라 그런 겁니다. 그 정치자금은 계좌에 일단 들어온 돈은 선거 비용과 선거 비용 외에 선거와 관련된 비용으로 쓰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아셨죠? 친구하고 내가 밥 한 끼 먹고 싶은데 가서 그걸로 카드로 결제해서 사용하시면 안 된다, 그런 얘기예요. 일단 거기에 들어온 돈은 선거 비용과 관련된 거, 또 선거와 관련된 비용으로 정치자금으로 쓰셔야 됩니다. 자, 거기 지출 대상이 있어요. 내가 인터넷 홈페이지 하나 만들어야 되겠다. 당연히 어떻겠습니까? 돈이 들어가죠? 그럼 그 인터넷 홈페이지 비용은 거기서 지출하시라. 그 다음에 보면 예비후자로 아마 등록을 하게 되면은 예비후자만 할 수 있는 선거운동 방법이 있습니다.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선거 사무소를 꾸며놓고 간판, 선판, 또 현수막을 막 걸잖아요. 그 비용. 그 다음에 선거운동용 명함이 있습니다. 명함도 이렇게 설명해야 되잖아요. 그 명함. 그 다음에 예비후자로 등록하게 되면 예비후자 홍보물이라 가지고 세대수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그런 홍보물을 배부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비용. 그 다음에 우리 예비후자 등록하면 OPT 내고 하루 다니잖아요. 지지해보수 하잖아요. 또 표지 때 걸고 하잖아요. 그런 비용들도 다 여기서 쓰시면 되겠다. 또 전화, 전자우편, 문자메시지 발송 비용, 또 선거 사무장, 회계 책임자, 선거 사무원 수당, 이것도 집행할 수가 있다. 그 통장에서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하나 포인트는 가급적이면은 계좌는 하나만 가지고 사용하는 게 좋겠다. 왜냐하면은 수입 계좌 따로, 지출 계좌 따로 하면은 굉장히 곤란합니다. 쓰기가. 그래서 수입 계좌, 지출 계좌 같이 사용하는 게 편리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선거 사무소를 만들어 놓으면 거기에 방문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방문하는 사람들에게 다과를 제공할 수 있는 그 비용도 선거 비용에 포함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또 그 예비후자가 돌아다닙니다.
그러면서 같이 다니는 사람들 식사를 같이 할 수 있는데 그 비용도 여기 선거비용에서 지출할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예비후자 함께 다니는 사람은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서울시장 교육감이 15명입니다. 15명. 근데 우리 집사람이랑 우리 아들이랑 같이 다녔어. 그러면 17명이 됐네? 그래도 가능합니다. 가족은 요소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선거 비용의 정치자금이죠. 지금까지 제가 말씀한 선거 비용이에요. 크게 선거 비용 외가 있는데 지금까지 말씀하신 것은 선거 비용. 그 다음 거는 선거 비용 외입니다. 그렇죠? 선거운동 준비? 내 연습을 하나 작성해야 되는데 누가 하나 시켰어요. 그거는 뭐라고요? 선거 비용이 아니라 선거 비용 외로 보시면 되겠다. 그런 얘기죠. 그 다음에 선거사무소를 내가 만들었어요. 선거사무소를 하나 임차를 했어요. 야, 선거사무소 당연히 선거운동에서 내가 임차를 한 건데 선거 비용이지 왜 선거 비용 왜야? 그게 아닙니다. 선거 비용이라는 거는 것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얼마까지만 쓰라고 정해져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뭐라고 한다? 선거 비용 제한액이라고 합니다. 자, 그럼 이번 서울시 교육감 선거에서 선거 비용 제한액은 얼마냐? 얼마쯤 되겠습니까? 제가 이렇게 적어봤어요. 34억 9,400만 원입니다. 34억 9,400만 원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죠? 그 범위 내에서 써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런데 우리 선거사무소라고 한번 생각해 볼까요? 선거사무소가 크기가 같다. 후보자마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자기 좋은 유치에 몇십억짜리를 빌릴 수도 있어요. 그럼 거기에다가 선거사무소 비용을 선거 비용에다가 만약에 하게 된다면 쓸 수 있는 돈이 줄어들어서 안 된다는 거죠. 물론 선거사무소를 빌릴 수 없어서 우리 아파트 가는 사람은 전혀 그 비용이 들어가지는 않겠죠. 그렇지만 그렇기 때문에 그런 비용들은 선거 비용으로 법에서 아예 정해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뭐 당일날에는 당비라든가 당내 경선 비용 이런 건 선거 비용에다가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수입 지출 방법입니다. 오른쪽으로 넘어갈게요. 37페이지. 수입 지출 방법입니다. 자, 정치자금은 반드시 회계 책임자가 하셔야 됩니다. 회계 책임자. 회계 책임자 하셔야지. 회계 책임자 아닌 다른 사람이 집행하면 위반입니다. 그런데 내가 후보도 가끔 가다 보니까 할 수 있던데 그 방법이 있어요. 회계 사무 보조자를 별도로 둬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 대상을 정해줘야 돼요. 그리고 그 정해진 범위 내에서 회계 사무 보조자는 쓸 수가 있어요. 근데 후보자가 지역 사무소를 돌아다니면서 회계 책임자 딱 할 수 없잖아요. 그죠? 그렇게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 계좌를 그 예금자자 우리 선거원래 신고된 예금계좌를 결제한 체크카드를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그걸로 사용하게 하시고서 나중에 그 예비 후자님한테 쓰신 거 다 주세요 해가지고 첨부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 수입 지출 방법을 한번 볼까요? 가본 보면 당연히 예금 계좌를 통해서만 해야 되고 지출 계좌는 한 개만 사용 다 설명드렸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정치자금은 보조금 계정, 보조금에 지원금 계정, 예비후자 자산 계정을 따로 설정하고 선거비용과 선거비용 외로 정치자금 과목을 구분 정리해야 된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자, 여기 보조금이라는 게 뭐냐? 경상보조금, 선거보조금이라 가지고 국가에서 지원한 정당이 지원한 그 돈이 있어요. 그래서 유력한 자기 정당의 후보들 같은 경우에는 그 해당 정당에서 그런 보조금을 지원을 합니다. 또 여성 추천 보조금도 있어요. 우리 이 정당에서 여성을 많이 추천해야 되는데 여성이 돈이 없어요. 그러니까 나라에서 그런 돈을 책정해주고 그 돈을 그 정당에서 그 여성한테 줬을 때 그 비용이 바로 보조금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니 보조금뿐만이 아니라 이 여성한테는 지원금도 줘야 될 것 같아. 그럼 정당이 원래 가지고 있는 돈 중에서 지원을 해주는 것이 지원금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 과목들은 따로 별도로 계정을 만들어서 작성을 하시라. 나중에 회계보고서 작성할 때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미래 20만을 초과한 경우 정치자금의 지출은 반드시 수표나 체크카드, 예금계좌 그런 입금 그 밖에 실명이 확인된 방법으로 지출을 해야 됩니다. 일에 얼마요? 20만 원. 정치자금이든 정치자금이 아니든 예비후보자는 자기가 돈을 지출할 때 반드시 이 금액을
확인된 실명이 확인된 방법을 해야 된다. 이제는 돈을 현금으로 빼서 쓰시면 안 돼요. 아셨죠? 전부 실명이 확인되는 방법으로 카드를 만들어서 체크카드를 만들어서 쓰는 게 가장 좋습니다. 왜냐? 예비후보자는 괜찮은데 후보자로 등록하게 되면 그 비용들이 자기가 10% 넘어가잖아요. 10에서 15%는 어떻습니까? 자기가 쓴 선거 비용의 50%를 자기가 투표율이 10에서 15% 정도 돼서 이제 유튜브에 얻게 되면은 보전을 받을 수가 있어요. 15% 이상은 100% 환원받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체크카드를 만들어서 쓰시고 반드시 그 관련 증명서류를 주머니에다 넣고 다니다 이용을 좀 어렵지 마시고 반드시 그냥 그날 회계침 받아서 정리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라번을 보시면은 그 회계 책임자 1회 20만 원을 초과하여 회계 사무 보조자에게 정치 자금의 지출을 유의할 때는 회계 사무 보조자가 정치 자금을 지출하여 뭐 이렇게 쭉 돼 있어요. 읽어보면 제가 다 설명한 내용이에요. 자,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38쪽 보세요. 나 예비 후보자의 회계 보고입니다. 자, 보고 대상이 있는데요. 내가 예비후보자 등록을 했어요. 근데 하여튼 그 사모님이 반대를 했었던 어쨌든지 간에 중간에 갔다 사퇴를 제가 했어요. 그죠? 거기 보면 선거기간 개시일 전 30일 전에 사퇴를 했어요. 그러면 자격이 상실되잖아요. 예비자 등록이 안 되잖아요. 예비자 등록에서 자격 상실. 만약에 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사유 발생일부터 14일 이내에 회계보고를 하셔야 돼요. 지금까지 사용한 걸 전체를 가지고서 회계보고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안 하고 그냥 쭉 갔다. 그러면 마찬가지로 후보자가 똑같이 선거일 후 20일 현재로 해가지고 선거일 후 30일까지 회계보고를 하셔야 됩니다. 당연히 관할 선거관리를 하셔야 되고요. 보고 대상은 소속 정당의 지원금으로 구입되는 재산 상황. 자, 왜 그럴까요? 소속 정당의 지원금은요, 자기 개인 돈이 아니에요.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정당에서 만들어진 그 돈들은 다 국가에서 지원하거나 아니면 당원들한테 받은 당비예요. 다 공적 자금이란 말이죠. 그 공적 자금으로 당연히 지원을 받아서 여러분들이 사용한 돈도 똑같이 공적 자금이에요. 그러니까 선거가 끝났다고 해서 그 돈을 여러분이 그냥 갈 수 있는 돈이 아니라는 거죠. 그 취득한 재산이 여러분께 아니라는 거죠. 당연히 그러니까 그 주입 취득한 재산은 당연히 보고를 해야 되고 만약에 그런 재산이 남아있을 경우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해당 정도에 인계하는. 그게 맞죠. 나는 정당이 없는데 당연히 공익법이라고 다 되어 있어요. 법에. 그래서 그런 거에 다시 이렇게 돌려줍니다. 그리고 수입 지출 보고서하고 수입 지출부 당연히 영수증 증빙서류 예금통장 사본 반드시 해서 제출을 해 주셔야 됩니다. 자, 제가 한 내용은 여기서 다 마무리가 됐어요. 이거 가지고 제가 어떻게 회계보고를 합니까? 거기 밑에 나와 있어요. 예비후보자 후보자 정장 회계실무라고 책자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예비후보자 등록을 하게 되면 이 회계실무 책자를 당연히 여러분한테 드릴 거고요. 그 회계실무 책자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작성하는 요령까지 다 우리 주임님이 알려주고 가르쳐 드릴 거예요. 그럼 그대로 하시면 돼요. 자, 정치자금 쪽은 이렇게 다 끝났어요. 끝났는데 시간이 얼마나 되죠? 지금 5시 정도 됐습니다. 그래? 네. 그럼 내가 5분 정도만 더 할게요. 어디를 보시냐면은 제가 할 말은 많은데 앞에서 너무 많은 시간을 해가지고 제가 간단하게 그래도 이해하기 쉽게 한다고 했는데 어떻게 이해는 좀 가십니까? 예. 아시고. 자, 102페이지라고 한번 보세요. 102페이지. 102페이지를 보시면은 선거 여론조사 제도라는 게 있어요. 근데 보면은 선거 여론조사를 당연히 내가 후보자니까 후보자로 이제 나갈 거니까 예비자 등록할 거니까 하신단 말이죠. 그런데 선거 여론조사는 조심하셔야 돼요. 왜 조심하셔야 되냐면 원래 이제 그 서울시장 선거라든가 교감 선거 나올 정도 되면 아까 보셨듯이 한 34일 넘어가니까 관계는 없는데 시의원이나 구의원 같은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다고요. 그런데 우리가 여론조사를 예비자 등록 시점부터 해가지고 후보자 기간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4회까지는 그냥 선거 비용으로 안 봐요.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4회를 넘어가는 순간부터 5회부터는 전부 선거 비용을 받아요. 그럼 여론조사를 한 번 하면은 보통 돈 1,000만 원, 많게는 2,000만 원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럼 여론조사 한 번 하면은 다른 거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혹시라도 여기 오신 분들은 교육감이고 또 서울시장 이 때문에 큰 문제는 없었겠지만은 혹시 주변에서 그런 그 시의원이나 부원을 나갔을 경우에 여론조사로 내 인지도를 높여야 되는데 내 인지도가 없어. 그러니까 여론조사 계속 해야 되겠다. 라고 생각하시면 곤란할 수도 있다. 그런 얘기예요. 나중에 초과되면요 고발당할 수도 있어요. 그런 건 좀 안내를 해 주시다 하고 또 하나 여러분들이 그런 신고를 여론조사를 하고 싶다. 내 지지도 이런 거 하고 싶으면요 저희 서울시 선거 관련에 여론조사 실시 신고서라는 게 있어요. 그거를 작성해서 저희한테 제출을 하시고 나서 하셔야 돼요. 아, 나는 공표도 안 할 건데 공표 안 해도 해야 돼요. 그죠? 아, 그럼 난 하여튼 그래요. 자, 근데 중요한 거는 자, 105페이지 한번 보세요. 105페이지. 선거 여론조사 결과 공표 보도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정당 후보자 등이 실시한 여론조사라는 거는 공표 보도 금지라고 해요. 옷을 박아놨어요. 정당이 하는 여론조사는 공정성이 않을 수도 있다. 또 특정 후보자가 하는 여론조사는 공정하지 않을 수도 있다. 따라서 정당이나 후보자 등이 실시한 여론조사는 공표라든가 보도가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혹시 이런 거 하고서 하면 절대 안 된다. 아셨죠? 혼자만 알고 계셔야 돼요. 내 친구한테 한번 내가 가서 얘기를 했어. 안 돼요. 그것도 공표예요. 근데 그 친구가 SNS에 올렸어요. 처벌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절대 조심하셔야 된다. 본인이 설령 그런 지지도 조사를 했다 하더라도 내가 보니까 내가 막 지지도가 높은데 이렇게 생각하시고 하시면 안 된다. 그러면 주의할 사항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고요. 나중에 아마 이 여론조사 관련해서 제가 아마 강의를 할 때가 있을 텐데 오늘은 제가 여기서 마무리를 할게요. 좀 아쉽지만 박수 한번 쳐주세요. 자, 우리 저기